겨울이면 생각나는 부모님. 하지만 올해의 겨울은 그 어떤 겨울보다도 특별하게 그리고 또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시골, 낡은 집에 아궁이 대신 번듯한 보일러가 놓였지만 그 보일러마저도 아깝다며 잘 켜지 않으셨던 부모님. 두 동생과 함께 한기를 품은 채 겨울을 나던 그 집엔 언제나 뼛속까지 시린 냉기가 가득했습니다. 장남인 저는 도시에서 저 나름의 삶을 살아가며 늘 마음 한구석이 시렸지만 며느리의 눈치를 보느라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매번 죄송한 마음만 가득 품은 채 시간만 흘려보냈죠. 그런데 올해 우리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만한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사는 도시와는 제법 떨어져 있던 그 시골, 부모님이 평생 일구고 살아오신 그 땅 주변이 대규모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땅값이 상상 이상으로 크게 올랐고 그에 대한 막대한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죠. 평생을 농사만 지으시며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억척같이 살아오신 부모님과 역시나 시골을 떠나지 못하고 힘겹게 생계를 이어가던 동생들의 얼굴에 드디어 환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들의 눈가에는 그간의 서름과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듯 했고 저는 멀리서나마 그들의 기쁨에 동참하며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쁜 소식은 제가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는 도시의 귀에도 들어갔고 그 순간부터 상황은 제가 예상치 못한, 아니 예상하고 싶지 않았던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골 댁의 보일러가 꺼져 있던 지난 겨울의 쌀쌀한 기억과 달리 이번 겨울은 묘한 긴장감과 차가운 감정으로 가득 찰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동생들까지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날씨도 추운데 건강은 괜찮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현관에서부터 지나치게 활기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 시골집 방문이 뜸했던 며느리는 마치 몇 년 만에 찾아온 효녀처럼 화사한 웃음을 지으며 부모님과 동생들에게 연신 살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제법 비싸 보이는 선물 꾸러미가 들려 있었고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부자연스러운 과장된 친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며느리 옆에 선 저 역시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모님의 얼굴에는 순간 당황스러움과 함께 예리하게 살펴보면 어딘가 모를 싸늘함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생들은 그저 말없이 서로의 얼굴을 힐끗거리며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재개발 소식이 전해진 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 며느리는 저를 재촉하고 또 재촉하여 마치 번개처럼 시골집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평소 제가 부모님께 용돈이라도 보내려 하면 그리 못마땅해하며 잔소리를 하던 며느리였기에 저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너무나도 낯설고 이질적이었으며 동시에 깊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느껴지는 묘한 어색함과 긴장감은 그저 날씨 탓만은 아닌 듯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 너희가 웬일이냐? 이렇게 한겨울에 그것도 말 한마디 없이 불쑥 찾아오다니.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게냐?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반가움보다는 경계심과 의구심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따뜻한 어머니의 품에 안길 것을 기대했던 며느리의 얼굴에는 순간 당혹감과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이 보였지만 이내 능청스럽게 웃음을 지으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세요. 오랜만에 찾아뵈어야죠. 날씨도 이렇게 춥고 눈까지 온다는데
어찌 지내시나 걱정돼서요. 어머님, 아버님 감기라도 드실까봐. 며느리의 말은 지극히 평범한 효부의 말이었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걱정? 여태까지 수십 번의 겨울이 지나는 동안 한 번도 안 하시던 걱정을 이제 와서, 그것도 재개발 소식이 터지자마자. 부모님과 동생들은 며느리의 이런 모습이 익숙지 않은 듯 서로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느껴지는 묘한 어색함은 그저 날씨 탓만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얇은 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위태로운 분위기 속에서 저는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좁고 허름한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며느리는 마치 부동산 중개업자라도 된 것처럼 집안 곳곳을 눈으로 훑으며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낡은 가구들과 빛바랜 벽지를 지나 곧 창밖으로 보이는 넓은 텃밭과 멀리 보이는 야트막한 야산을 향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이 재개발되면 대략 얼마나 보상받는다고 했죠? 혹시 새로 집 지으실 거예요? 아니면 어디로 이사 가실 계획이세요? 그 보상금은 어떻게 쓰실 생각이세요? 노후 자금으로 묵혀두실 건가요? 아니면 투자라도 하실 건가요? 질문이 이어질수록 부모님의 얼굴은 점점 더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실망감과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동생들의 표정 역시 싸늘하게 굳어가며 그들의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팔을 살짝 잡아 끌며 눈치를 줬지만 그녀는 제 손길을 무시한 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재개발 보상금에 대한 생각뿐인 듯 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부모님의 겨울이 얼마나 시렸는지, 그 안에서 동생들이 어떻게 추위와 배고픔을 견뎌왔는지,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에 대한 진정한 관심은 그녀의 눈빛에서 단 한 조각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돈 그 생각만이 그녀의 눈빛에서 마치 불꽃처럼 번득였습니다. 그녀의 탐욕스러운 시선은 부모님의 순수하고 고단한 삶의 흔적들을 무참히 짓밟는 듯 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그걸 왜 내가 궁금해하냐? 그건 우리 식구들한테나 중요한 문제 아니냐? 아버지의 낮은 목소리가 거실에 싸늘하게 깔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이제 더 이상 자비나 온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능글맞게 허리를 숙이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다 가족이잖아요. 저희도 이제는 한 식구인데 이렇게 큰일이 생겼는데 저라고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어요? 앞으로 부모님 잘 모시고 싶어서 그러죠. 저희가 보상금으로 좋은 집도 알아봐드리고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도와드리려고요. 어머님, 아버님은 그저 편안하게 지내시면 돼요. 그 말에 부모님과 동생들의 얼굴에는 씁쓸한 허탈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돕는다고? 이제 와서? 우리가 가장 힘들 때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더니 돈 냄새를 맡고 나타나서 우리를 돕겠다고? 하는 무언의 날카로운 시선들이 며느리를 향했습니다. 웹 검색 결과에서 제가 보았던 보상금 분배 문제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가 이 땅에 더 많은 땀과 눈물을 흘렸는지, 누가 더 많은 희생을 했는지, 누가 더 많은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각자의 주장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의 등 뒤로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뜨거운 보리차를 내오셨습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며느리와 부모님 사이의 냉기를 잠시 가려주는 듯 했지만 그 냉기는 공기 중으로 흩어지지 않고 더욱 짙게 응축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단단한 바위 같았습니다. 얘야, 너희가 여태까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제 와서 돈 때문에 이러는 것이냐? 우리가 춥게 지내고 힘들어할 때 전화 한 통, 따뜻한 말, 한마디 없던 너희가 이제 와서 갑자기 효도를 하겠다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쇠심처럼 굳은 결심과 오랜 세월 쌓인 서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변명하듯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세요. 저희도 마음으로는 늘 부모님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만 도시 생활이 너무 바쁘고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서 자주 못 찾아뵌 거죠. 어머니, 아버지를 잊은 건 아니었어요. 그녀의 변명 같지 않은 변명에 제 마음도 불편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의 대화는 마치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처럼 전혀 교차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서로의 진심이 아닌 각자의 욕망과 상처만이 충돌하는 듯 했습니다. 바빠서? 아들이 바쁘면 며느리가 대신 찾아뵙고 하다못해 안부 전화 한 통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몇 분이 그렇게 아까웠냐? 동생 중 한 명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툭 던지듯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쌓였던 서름과 형에 대한 원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순간 새빨갛게 붉어졌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도련님, 저도 제 생활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형님도 저희 형편 다 아시잖아요. 저희도 먹고 살기 빠듯하고 아이들 학원비며 생활비며 그녀의 말은 핑계로 가득했고 그 안에는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이나 가족에 대한 애정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이익만을 계산하는 차가운 논리만이 존재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늘 며느리 눈치 보며 부모님께 제대로 신경 쓰지 못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비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 상속 문제, 거주지, 이전 문제, 보상액 산정 불만, 그리고 미래 계획에 대한 이견 등 웹 검색 결과에서 언급된 가족 갈등의 모든 요소를 복합적으로 담고 있는 총체적인 난국이었습니다. 이미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됐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봐야 소용없다. 다 지난 얘기들 아니냐. 아버지가 손을 내저으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우리 늙은이들 걱정은 너희가 안 해도 된다. 이 땅 보상금은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다. 우리 식구들끼리 상의해서 쓸 테니 너희는 신경 쓸 것 없다. 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에 며느리의 얼굴에는 그동안 애써 숨겨왔던 실망감과 분노가 역력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말씀에 반박하려 입을 열었지만 아버지의 눈빛에서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음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그녀는 굳게 다물린 입술을 비틀며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보상액 산정 불만이나 미래 계획에 대한 이견이 생기기도 전에 이미 부모님은 마음을 굳히신 듯 했습니다. 그들의 결심은 그 어떤 설득으로도 뒤집을 수 없는 강고한 벽과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그 벽 앞에서 자신의 욕망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며느리는 끝내 애써 가식적인 웃음을 지으며 그래도 저희가 옆에서 잘 도와드릴게요. 무슨 일이든 말씀만 하세요. 가족끼리 뭘 그리 새삼스럽게 그러세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진심이 단 한 조각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황을 무마하려는 형식적인 말뿐이었습니다.
부모님과 동생들의 표정 또한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더 이상 며느리에 대한 기대나 애정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바치고 춥고 힘들게 살아오셨던 부모님의 사랑이 이제는 돈이라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나 식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너무나도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 그대로 얼어붙어 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 차가운 시선 속에서 며느리는 결국 손절당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씁쓸한 겨울밤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죄인처럼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역할이 있었음에도 그저 방관만 했던 지난 세월이 저를 옥죄어 왔고 그 후에는 뼛속까지 사무쳤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제 무능함의 결과라는 생각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저에게 시골집에서 더 머무를 필요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고 그 안에는 더 이상 희망이나 미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차피 부모님 마음 굳히신 것 같으니 더 있어봐야 우리만 손해예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데 여기 더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계산과 실리적인 판단만이 묻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운전대만을 굳게 잡고 앞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싸늘한 뒷모습과 며느리의 차가운 얼굴이 교차하며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그들의 냉기 어린 시선은 제 영혼마저 얼어붙게 만드는 듯 했습니다. 이번 겨울은 유난히 더 춥고 외로울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어 다가왔습니다. 돈 앞에서 무너진 가족의 사랑, 그리고 그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장남의 무력감. 이 모든 것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후회와 자책감의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동생들과 상의하여 보상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부부는 철저하게 배제되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고 며느리 역시 더 이상 시골집 이야기나 보상금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고 부모님과의 연락은 거의 끊기다시피 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때는 따뜻했던 부모님의 사랑이 이제는 돈이라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나 얼어붙어 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겨울이 지나고 나면 우리 가족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을까요? 제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이미 허물어져 버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어버린 부모님의 사랑 앞에서 그저 조용히 눈물을 삼킬 뿐이었습니다. 제 눈물이 뜨거웠지만 마음은 한없이 차가웠습니다. 겨울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고 제 마음속 겨울은 더욱더 깊어만 갔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끝나지 않을지도 모를 기나긴 겨울이었습니다. 항상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나게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따뜻한 한마디가 그리운 계절입니다. 건강하세요.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